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우선주를 추천을 했었어요.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선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선주가 워낙 등락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이 매수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를 약간 선호하는 면은 있는데요. 다만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매매하기는 어렵지만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은 더 크게 나는 게 우선주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8월 2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당시에 16,000원, 15,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수익은 플러스 30%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어요. 7월 초에, 그리고 또 7월 말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추천을 했고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8월 6일이었었죠. 8월 6일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동시호가의 흐름을 보니까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홀딩 사인을 냈었고요. 결국은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8월 7일까지 상한가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전략을 좀 변경을 했어요. 플러스 50%까지 하락하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홀딩. 최소한 100%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조금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플러스 50%의 8월 8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우선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좀 힘든 면은 있는데요. 제시했던 가격 아래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역시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기저귀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일본산 기저귀에 대한 그 불매운동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단기적으로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부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관련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 쪽하고 분위기가 점점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죠. 7월 초에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말에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8월 2일이죠. 이날 추천을 했습니다. 16,00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자, 추천 가격이 왔어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00원까지 하락했었는데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곧바로 흐름이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었었죠. 8월 6일에 동시효과에 보니까 상한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홀딩 사인을 냈고요. 그 다음날까지 홀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이때 플러스 50%, 자, 24,000원입니다. 아니면은 홀딩 사인을 했는데 결국은 24,000원이 왔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조정을 여기까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가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지만은 단기에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려고 하면은 조정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약한 흐름이에요. 물론 중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역시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멜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단기간에 50% 정도의 큰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설정이라든지 또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선주들 급등 나가는 종목들 특히
흐름이 좋으니까 위에서 따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깨끗한 나라 우선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랬을 땐 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미국도 어느 정도 한계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흐름 자체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수급의 트렌드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호의적인 그런 변수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변수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사실 한국 시장이 짓눌리고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원달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 특히 원달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걸 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한국 시장을 가장 좋지 않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맞대응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잠들 때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결정타가 나왔죠. 지소미아 파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컨트리 리스크예요. 결국은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자체 안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주가, 지수의 어떤 그 저평가를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 그런 불안감이 또 조금이라도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일반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적인 마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조금이라도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억누르고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자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 흐름은 오늘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